97 부동산 대책 핵심 정리와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 97 부동산 대책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수도권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투기적 거래 차단입니다. 1. LTV 40% 규제 강화. 규제 지역에서의 주택담보인정 비율 LTV 40%로 제한됩니다. 즉,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최대 4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막고 실수요 중심 거래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2. 전세대출 한도 2억 원 일어나. 기존에는 전세대출 한도가 조건별로 달랐으나 앞으로는 1주택자 전세대출 상한이 2억 원으로 통일됩니다. 이는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 전세 끼고 매수, 시세 차익 노림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전세대출을 활용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는 전략은 사실상 차단됩니다. 3. 사업자 대출 제한. 수도권에서의 임대사업자 및 법인 대출은 사실상 전면 제한됩니다. 다시 말해,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이나 사업자를 통한 투자 방식은 LTV 0%로 막혔습니다. 이는 꼬마 빌딩 투자, 임대사업자 등록 후 갭투자와 같은 방식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적극 확대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가구역 안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려면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투기적 수요와 이상 거래를 신속히 차단하려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투자자들의 고민과 시장의 변화. 1. 레버리지 활용 축소. 이번 대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은 소액 투자자입니다. 기존에는 전세대출과 주담대를 활용해 적은 자기자본 높은 레버리지로 투자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 방식이 거의 봉쇄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금력을 충분히 확보한 투자자들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2. 거래 위축 우려. LTV 규제 강화와 전세대출 한도 축소는 당분간 거래 절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가격 안정 또는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 확대가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3. 지역별 선택과 집중.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늘어나면 투자자들은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이나 장기적 수요가 확실한 지역을 선별적으로 공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일부 규제, 외곽 지역이나 확실한 임차 수요가 보장된 특수 지역이 투자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가격 안정 효과 기대. 단기적으로는 매수 심리 위축,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증가 효과로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대출 관리 필요성. 다만 대출 한도가 줄어든 만큼 실수요자들은 자금 계획을 더 치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결론. 투자자들의 해답은 미군 렌탈하우스. 정부의 97 대책은 명확히 투기적 투자, 억제 실수요자 보호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전세대출 제한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특히 평택 송탄 지역 미군 렌탈하우스는 다른 부동산과 달리 특수한 수요층이 존재합니다. 미군과 가족, 군무원 등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임차 수요, 달러 기반 임대료로 환차익 효과 가능. SOFA 협정으로 2060년까지 주둔 확정 장기적 수요 보장. 일반 전세대출 규제와 무관한 확정 수익형 임대 구조. 즉, 국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수록 규제와 무관하면서도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처로 미군 렌탈하우스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97 대책 이후 투자자들의 최적의 대응 전략은 레버리지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임차 수요가 확보된 평택, 미군 렌탈하우스와 같은 특수 수익형 부동산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